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금일 뉴욕 증시는 미국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합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은 미중 금리 차에 대한 자금 유출 그리고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또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또 BOJ 차기 총재죠. 우에다 가즈오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유기적으로 세계 시장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바로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고요. 우리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뉴욕장이 지금 휴장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일정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특히나 FOMC 의사록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쉬지만 우리의 투자 공부는 쉴 수가 없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핫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면서 2월 FOMC 의사록 내용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였음에도 당시 채권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이후 고용과 물가 지표가 잇따라 강세를 보이면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지난 17일 달러 인덱스가 장중 6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산적한 경기 침체 신호를 증시 투자자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출신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채권 커브가 역전폭이 40년 만에 가장 큰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선다는 것은 징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S&P 500이 17%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의사록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네. 이 일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3주 전에 발표가 됐던 FOMC 의사록 어떤 얘기가 일단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자,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통화정책회의라고 하죠. 이게 미국에서는 FOMC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그 의사록, 회의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회의록, 의사록이 발표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한간에 지금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저번 달에 0.25%를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0.5%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경한 기조도 많았다라고 지금 계속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이 긴축 정책이라는 게 쉽사리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긴축의 기조가 사그라들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지금 긴축 정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언제까지? 물가가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은 경기 사이클, 제가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의 지금 2번 단계다.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이 깨질 때까지 실업률이 오르고 비농 지표가 내려가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지금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비균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그때까지 긴축의 끈을 아마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의사록도 지금 일단은 있고, 금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PC이죠. 개인 소비 지출. 요것도 일단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요것도 일단은 있어요. 자,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사실은 원래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PC입니다. PC. 미국은 60%가 내수에서 발생을 일단 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요일 날 의사록 있고요. 새벽에. 금요일 날 PC 발표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박스장을 좀 그리면서 횡보 박스를 그리는 이런 모습, 추세를 주지 않고 횡보 박스를 그리는 이런 모습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MC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것이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0.5%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0.5%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한 기조도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자, 일단 요거를 보시면 네. 자, 그 연준이 무시하던 시장까지 일단은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무시를 했죠. 그렇죠? 아무리 파월이 지금 긴축의 강도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연준에 대항을 하면서 연준의 말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무시를 했는데, 자,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파월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고 있다. 대신 뭐를 강조를 했습니까? 노동시장에 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다. 근데 이거를 또 파월은 어떻게 얘기를 했죠?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노랜딩.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번에는 노랜딩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일단은 뿜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긴축이 종료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 섞인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꿈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짚어드리면,
과연 조금 이따 다시 이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금리의 상단은 어디일 것이냐. 금리의 상단. 금리의 상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눌렀어요? 금리 상승으로, 금리 인상으로 항상 인플레이션을 눌러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가 될 것이고 오르는 게요. 낮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교차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6%대고 금리는 4%대입니다. 거의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 3%대였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9%대였죠. 자, 2%, 3%와 9%대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다. 금리는 4.75%를 달리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6.3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접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슈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이슈에서 그러면 이 접점이 어느 정도 선일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강세 기조를 걷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는 지속적인 강세 모습을 띌 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들 그 개념만 일단은 네. 잘 아시면 되는데 아니 왜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니 달러가 강세를 띠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금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화폐의 가치라고 했죠. 그죠? 금리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금리는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수록 화폐의 가치가 띄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는 거예요. 타국 통화에 비해서. 자, 이렇게 그냥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시면 돼요. 자, 금리는 뭐다? 화폐의 가치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국채는 제가 뭐라고 했죠? 국채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채는 뭐예요? 국가의 신용도다. 자, 금리는 화폐의 가치다. 국채는 금리의 신용도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기사는 뭐 사실 경제 기사는 처음 보시면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계속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지금 3월에 0.5%죠.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달러가 강세를 일단 띄고 있고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미국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지속적으로 뛸 겁니다.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구간이나 눌림이라는 게 있죠.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품 없고요. 지속적으로 또 내리는 상품이 없습니다. 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눌림을 주고 또 오르고 눌림을 주고 또 오르죠. 달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작년부터 달러는 계속적으로 강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연준은 지금 작년 3월부터 0.25였던 금리를 지금 4.75까지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1년 만에 4.5포인트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 지금 뭡니까? 계속 또 올릴 거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뭐예요? 강세를 띠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 이론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몇 가지 포인트만 일단은 잡으시면 향후에 달러 인덱스,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나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3월, 5월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요, 계속 강달러 유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론 정립을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신세계 리턴즈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간에 우리 이제 FOMC 의사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한간에 지금 뉴스를 일단 나오고 있다. 0.5%를 2월에 0.5%를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2월 1일입니다. 1월인데 그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9%에서 지금 6%대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기울기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기울기가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 이민자의 수요, 이민자의 공급, 그리고 뭡니까? 은퇴자들의 노동 공급 시장 이탈. 이것 때문에 지금 딱 정립되어 있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고 소비와 물가가 내려간 다음에 그 이제 부작용이죠. 그 부작용으로 노동시장이 깨지면서 대량 해고와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의 상승으로 침체를 겪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기 회복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회복기 다음에 화랑장. 제가 항상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간 밀고 있는 경기 사이클 1, 2, 3, 4번. 이 순환 구조, 이게 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깨지고 있는 모습.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대량 해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어떤 해고, 구조조정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더 많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만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거를 제가 한 번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인플레이션이 9%대에서 지금 6%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건 2%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0.25에서 2022년 3월 0.25에서 현재 1년 지난 시간까지 4.75까지 4.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9에서 6으로 떨어지는데 1년 동안 이만큼 올렸으면 6에서 2까지 떨어지는 데는 이거보다 더한 정책을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더한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기폭제 역할이 되는 게 뭐냐면 침체입니다, 침체. 대량 해고, 실업률의 상승, 침체. 침략이 아니고 침체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침체입니다, 침체.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상승을 해야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인플레가 잡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이 없어요.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페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이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연준은 굉장한 고민에 2023년 굉장한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금리밖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방법, 모양새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속적으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많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3월, 5월 됐을 때 페드의 행보를 봐야 된다. 제가 상반기 때 미국은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 가지 오늘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실질 GDP 2분기 연속 하락을 했죠, 작년 7월에.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경제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오피셜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정이지만 제 예상에는 상반기 때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국가부채가 지금 문제죠.
디폴트가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디폴트가 올이라고 보진 않지만 미국은 국가부채가 지금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예.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을 깨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로 그리고 노동시장 실업률로 인플레이션을 타결해야 되는데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동시장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약을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굉장히 크게 동요를 할 거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명분이 될 겁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그때 깨질 겁니다. 그럼 금리를 대폭적으로 2022년 같이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침체 현상으로 가면서 다시 회복기가 오리라. 일단 이렇게 보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우리 뉴욕 시장이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금리 모니터링인데요. 자 3월 FOMC 때 지금 금리가 보세요. 5%까지 오른다가 거의 한 85% 정도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4.75예요. 지금이 4.75기 때문에 0.25%만 올리면 5%가 되죠. 그게 제일 많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FOMC 때는 금리를 0.25% 올리는 게 가장 지금 대세다. 자, 그런데 5월을 보겠습니다. 5월 FOMC 때는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5.25예요. 5.25. 0.25를 또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입니다. 6월에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5.5만 보시면 됩니다. 5.5만. 자, 5.5가 지금 55%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3월에는 5.5가 13.5%였는데 급속하게 늘었어요. 급속하게. 자, 이 밑에 보시면 5.5가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55%의 확률이 있었는데 전날 52%였고 전주에는 38%였습니다. 5.5% 금리 인상. 그러니까 5월과 6월까지 좀 프레임을 넓게 보면 6월까지 5.5%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월이나 정말 길게 가면 5월. 근데 시장은 거의 3월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자, 2월에 0.25% 올리고 3월에 0.25% 올린 다음에 금리는 동결을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대세론이었다. 근데 지금 예상은 뭐예요? 이 대세론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0.25%씩 안 올리고 0.5%씩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일단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이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증시라든가 해외 선물이라든가 금융투자는 꿈을 먹고 자라거든요.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미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 금융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제에서 금리 스프레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금리가 높아질수록 달러의 가치도 높아지는 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셨고요. 따라서 당분간 달러 강세는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월가 전문가가 시장이 산적한 침체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선견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완전 동의하죠. 완전 동의한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올 것이고 예. 침체가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너무 역설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야 정해관계가 일단은 성립을 하고 그래야 회복기가 온다. 네. 역사는 항상 그래 왔다라고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좀 매파적으로 강경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자료 잠깐 볼까요? 네. 자, 채권 커브 등 산적한 침체 신호를 일단은 무시를 하고 있다.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자,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채권 커브가 40년 만에 역전폭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채권 커브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권 커브는 이겁니다. 10년물입니다. 이거 10월인데요. 이건 좀 잘못 오타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뭡니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게 음이냐 양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일단은 나타내 주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10년물을 가지고 있고 2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그러니까 10년 후에 원금을 받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고 2년 후에 원금을 받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자는 뭐가 비쌉니까? 이자는 10년물이 비쌉니다. 예, 이자는 10년물이 비싸요. 그럼 제가 이거를 2년물이 더 비싸지 않나요? 라고 단기니까 2년물이 더 비싸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야, 한 달만 빌려 쓸 테니까 내가 이자 10% 줄 테니까 한 달만 빌려 쓰자.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10년 있다가 내가 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크죠. 2년 있다가 받는 거는 10년에 비해서 리스크가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0년물의 이자가 더 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0년물의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2년물의 이자보다 10년물의 이자에서 2년물의 이자를 빼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의 격차예요. 금리의 격차. 그래서 항상 거의 대부분 10년물 이자가 2년물보다 더 큰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항상 침체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10년물보다 2년물이 항상 크다라는 겁니다. 2년물이. 자, 이 상관관계를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크려면 자, 우리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기준금리, 그러니까 페드에서 얘기하는 단기 기준금리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입니다. 신용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뢰도. 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2년물이 올라요. 2년물이 왜 오를까요?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단기 기준금리. 자,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2년물의 금리가 오릅니다. 10년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뢰도, 신용도라고 했죠. 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예요? 신용도가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요 관계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2년물은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년물이 오르는 거고. 자, 10년물은 뭐예요? 신뢰도, 신용도다.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기준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지금처럼 10년물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것에 대한 반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채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채권 모르고 채권에 대한 흐름을 모르고 어떤 현물을 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내리는 거는 뭐예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2년물이 10년물보다, 10년물이 2년물보다 커야 되는데 2년물이 10년물보다 클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역전 10년물이 2년물보다 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아질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2년물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때는 여기와 같이 마이너스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역대 최고다. 40년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만 10년물과 2년물의 어떤 포지션이 역전된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차례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역전됐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온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이게 역전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올려드렸고 제가 내일 정도에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오진 않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항상 뭐예요? 역전이 됐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 중에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것, 음의 영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 근데 지금 뭐예요? 역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시장은 그것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 것 같나요? 안 올 것 같나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오리라고 봅니다만 노란 톡방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지표에 따라서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라서 시장이 다소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원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높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 경기 침체는 또 정상적인 건강한 이 경기 순환과 또 시장 흐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증시 휴장하는 가운데 선물 시장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합니다. 골드는 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회피 성향에 하단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 둔화 속에 러시아발 공급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론에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봤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거래일 다우지수만 홀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증시 휴장한 가운데 프리마켓에서도 3대 지수 여전히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만 다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한 3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뭐 큰 어떤 변동폭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나스닥 설명하는 와중에 일단은 저 시장 흐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분봉 일단은 좀 펼쳐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차트 갖고 계시면 저랑 같이 일단 펼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네.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3분봉 일단은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에 수렴과 발산으로 인해서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수렴과 발산 구간이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다 잡으시면 되냐면 포인트는 여기 매도 일단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포인트가 한 번, 두 번 일단은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서 매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 여기서도 지금 포인트 나오고 있죠.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여기에서 포인트. 여기가 사실은 지금 대박이긴 한데 여기에서 뭡니까?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매수 진입을 하셔가지고 쭉 끌고 가신다. 어디까지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21선 이탈. 21선 이탈 어디에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여기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까지 큰 수익을 일단 내시는 이런 기법, 이런 모습 일단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뉴욕 시장이 쉬기 때문에 우리 유럽 시장 시간대죠. 4시에서 5시.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 일단은 나스닥 보였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부터 일단 고지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런 기법이나 아니면 영상 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밤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 금융상품 하시는 분들 교육 기법 영상 제가 일단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밤부터 동영상, 오늘 아침 동영상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봐주셨고요. 이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3선으로 주춤하면서 현재 오늘은 좀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7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5일 일단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네. 큰 임팩트를 주는 거는 하나도 그렇더라고요. 없어요. 자, 일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일봉 차트 일단은 보시면 자, 보이시죠? 완전 박스장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 자체가 일단 완전 박스장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박스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5일에 대한 매매를 하시려면 박스장에 필요한 그러니까 박스 매매를 일단은 하셔라 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매매를 하지 않은 지 한 일주일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은 좀 넘은 것 같고 자 여기에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강조드리는 그 기법들만 일단은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적용을.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렴 구간을 지나서 어떻게 되죠?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크로스 지역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된다? 골든크로스가 되는 그 봉의 다음 봉 매수 진입. 요 두 가지입니다.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요 두 가지 매수 포인트. 이 두 가지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제부터 영상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열심히 하시고 제 기법 같이 배우시면 이 자리를 여러분들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쭉 그냥 수익을 계속 내시면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갔고요. 여기서 일단 들어갔고요. 잘못 그렸네요. 네, 다시. 자,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갔고 청산은 어떻게 한다? 20틱이나 30틱 여러분들이 알아서 청산하시면 되고 혹은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탈 라인, 여기 뒤에 이제 21선 이탈 라인이 뒤에 있을 겁니다. 21선 이탈 라인에서 여러분들 청산을 하시면 된다.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실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9시에 들어가서 9시에 매수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냥 쭉 길게 갖고 가시면 돼요. 눈대중으로만 해도 80틱 정도는 일단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화로 가면 거의 이제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법까지 제가 뭐 지금 수차례 수개월 동안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영상 그 기법서 일단은 나눠 드릴 테니까 예,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골드도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함에 따라서 거래량은 굉장히 한산한 상황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신세계 리턴즈 들어오기 전에 네. 조금 몇 시간 봤는데 사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드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매매를 제가 안 했거든요. 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의 원칙을 제가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분봉 잠깐 볼게요. 5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5분봉 잠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예, 완전 박스 그리고 있죠? 여기서도 완전 박스 그리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일단은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매매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손절을 잘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매매 횟수를 조절을 한다라든가 1손실을 고정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 원칙들이 있는데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매매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이 터질 때 빠를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거래량이 터질 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추세를 수익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매는 어떤 매매다? 거래량이 살아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거는 빠르게 움직일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장이었습니다. 예, 뉴욕 시장 전 프리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도 지금 30분이 넘었죠? 30분 넘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게 실시간 차트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실시간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실시간인데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855.2달러. 이게 지금 실시간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뭡니까? 그냥 자제를 하셔라. 그리고 목요일 새벽 FOMC 발표 전 화, 수, 목 이때도 뭐예요? 굉장히 크게 박스를 치면서 박스 횡보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매 자제하시고 매매 횟수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셔야 된다. 골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는 박스 횡보장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진입,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으로 일단은 끝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 장이 조금 한 뭐 2, 3분 정도 있다가 활발해지면 그때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골드도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달러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미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가 연장되는 것이 전망이 됨에 따라서 유로 역시도 큰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작년에 하락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네. 간단하죠.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는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기억하셔라. 국채는 뭐다? 국가의 신용도다. 그 다음에 금리는 뭡니까? 화폐 가치다. 이거 제가 앞으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십시오. 아셨죠? 자, 여기에서부터 보면 여기에서 쭉 여기 왜 내렸나요?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연합은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왜 올랐습니까? 강달러 기조가 일단은 주춤했기 때문에 일단 오른 거고, 유럽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리가르도 총재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은 왜 내리고 있는 겁니까?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서두에서 아까 달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강달러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강달러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유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는 떨어질 겁니다. 이 하단을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패러티를 지지를 하느냐 싸움일 뿐. 여기 정도 되죠? 패러티가? 1대1. 이 패러티를 지지를 하느냐 이거의 싸움일 뿐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유로는 뭐예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데드크로스 나올 때 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드크로스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 치셔라.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 치셔라.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 치셔라. 자, 이 조는 뭐예요? 이 조는 자, 조금 이 조는 뭡니까? 달러가 약했을 때 존이에요. 자, 그럼 지금은 뭐예요? 강달러가 다시금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뭡니까?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좀 해드릴게요.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 일봉상으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는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매도 때리셔라. 매도 포지션 보셔라. 이렇게 제가 일단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유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도 또 방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주요 상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국내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도 어떻게든 좀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일단은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아, 그래서 좀 멋쩍은 미소를 네네. 좀 띄우신 거군요. 미국과 한국 시장은 다를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미국 시장은 사실상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조금 이따 우리 금통이 지금 할 건데요. 아마 금리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어떤 금리를 미국처럼 활발하게 못 올리고 있고 눈치 싸움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눈치를 일단 보고 있다. 여기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혹은 미국의 반절이라도 일단은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역 적자도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죠. 그리고 상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상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항상 기조는 이래요. 미국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지 못합니다. 미국이 많이 빠지면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아까도 미국의 어떤 침체에 관한 얘기,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또 뭐예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죠? 수입 물가는 더 비싸지죠. 수출은 잘 안 되죠. 수출은 잘 되곤 있으나, 정정하겠습니다. 수출은 더 잘 되고 있으나 지금 뭡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순수익은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환율이 오르니까 뭡니까? 이제는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자금을 뺏어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물론 지금까지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지금 조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태풍의 눈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봉상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 잠깐만 내리고 제가 수정 하나만 좀 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내리고요. 제가 한 5초 정도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국내 선물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다른 미증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었는데 네네. 사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좀 위협적인 상황이고요. 네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자, 여기에서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박스장 횡보예요. 박스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네. 큰 추세는 어떨까요? 큰 추세는요,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큰 추세는 아직도 그러네요.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여기서 박스장을 그리고 있고, 자, 이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밑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이거를 뚫을 수 있다라고 봐요. 초반에는. 예, 미국도 펌핑을 조금 할 거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상반기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이 하단 있죠? 이 하단 깰 거라고 봅니다.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 날 또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일단 그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 들어오셔서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맞선이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